강원도 속초에서 강연을 끝마칠 무렵 어떤 80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 내용을 몰랐는지 놀랍고 부끄럽다. 본인은 이제 책 읽기도 힘들고 이제 떠나가야 될 나이가 되고 있지만 이 내용만큼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꼭 알려달라. 안녕하세요, 코리아세진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독도 도발의 진짜 이유,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며 다 껍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알맹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광복절에 출판된 요시다 쇼인 시대를 번역하다의 저자입니다. 장교 시절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의 전기를 읽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나쁜 사람, 나쁜 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선 영웅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토가 요시다 쇼인이란 스승을 만나서 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 둘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비로 전역한 뒤 건명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동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하며 요시다 쇼인의 이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한반도를 정벌해야 된다고? 이토 히로부미 스승이라고?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한다고? 도대체 이놈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저는 화가 나는 한편으론 너무나 궁금해서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한국에는 요시다 쇼인을 다룬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일본 학원에 등록하고 일본어로 찾아가 요시다 쇼인 이름 4글자가 쓰여진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덕도서관에서 낮밤을 보내며 일본을 총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알고 배워왔던 한국인의 관점에서 일본을 보면 놓치는 것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입던 옷, 먹는 것, 또 쓰던 필기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일본인의 관점으로 일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를 이어가다 보니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며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캐내도 되는 걸까? 그럴 때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약발이 듣지 않으면 통영 앞바다에 직접 내려가서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그 바다에서 바닷물을 만지며 장군님, 제가 한 번만 도와주실 때입니다. 라는 나름의 의식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또 마침 군사교류,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육사 동기생들과 후지산 정상을 오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역하면서 받았던 육군 대위 퇴직금 거의 전부를 일본어 공부, 일본 탐험, 또 일본 연구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의 초안을 완성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는 4개월 정도 짧은 투병을 마치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역한 뒤에 돈도 벌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공부한다 하면서 돈만 쓰고 다니는 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책의 초안을 읽으신 뒤에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현충원에 잘 모셔드리고 5개월 뒤인 2018년 광복절, 저는 아버지 생신 선물로 이 책을 영전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실 아버지와 또 호국 영령들께 이 책을 바치고 싶다는 말로 이 책의 끝페이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약 2년여의 연구 결과 이 책이 출판된 뒤에는 감사하게도 한국 곳곳에서 요시다 쇼인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강연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강연을 끝마칠 무렵 어떤 80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왜 이 내용을 몰랐는지 놀랍고 부끄럽다. 본인은 이제 책 읽기도 힘들고 이제 떠나가야 될 나이가 되고 있지만 이 내용만큼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꼭 알려달라 라고 하시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만나도 위태롭지 않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일본을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얼마나 일본을 잘 알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곳곳에서 행복과 사랑과 부와 명예와 입시 성공과 취업 성공을 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메이지 천황을 기리는 도쿄의 메이지 신궁에서,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한 칼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후쿠오카의 구시다 신사에서, 란도셀 가방은 일본 제국군대가 사용했던 가방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아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가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1825년에 쓰여졌던 이 책은 2017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서해 류성룡 선생께서는 징비록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조선에선 결국 창고에 처박혔지만 일본에 넘어가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왜 실패했는지, 왜 패배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각계 석학들이 모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하고 미래상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경제를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언급합니다. 때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본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세계 2위, 3위의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 10위에 랭크되었을 뿐입니다. 누가 누구의 경제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 해 쓰는 국방 예산은 한국의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군사력 순위도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적인 역량과 과학기술 수준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노벨상 수상 현황입니다.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25명이 수상했고 한국은 전체에서 딱 1명,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을 뿐입니다. 작년 2019년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100주년이었습니다. 정부, 관공서, 기업, 민간,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세운동과 저항정신만을 기릴 뿐 우리 선조께서 왜 만세운동을 했어야 됐는지, 왜 임시정부를 수립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에서 본 아시아의 야경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외딴 섬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한국이 외딴 섬나라는 아닐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지피지기를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분노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분노만 하게 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맹목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분노는 분노의 대상보다 분노하는 그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사진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의자놀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기업인, 인도의 특사가 갔을 때는 같은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 야당 대표, 외교부 장관을 상대해서는 더 화려하고 높은 의자에 앉아 깔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감정, 분노에 머물러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베의 머릿속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핵심 조각들을 이어지는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과서에서 요시다 쇼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분노만을 배운 것은 아닐까요? 아베 신조는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을 알면 아베 신조와 일본 우익 세력의 머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나 제대로 아는 것만이 일본을 진짜로 극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첫 걸음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메이지 유신 태동의 땅이라고 써인 비석이 서 있습니다. 바로 쇼인 신사 요시다 쇼인을 신으로 모시는 곳에 이렇게 서 있는 비석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집입니다.